안녕하세요. ABO 장수영입니다. 우! 네, 앞서서 우리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정말 저희는 그렇게 한 분 한 분 귀한 스폰서님의 귀한 선택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심겨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심겨진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오늘 그 심겨지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초대가 지름길이다. 네. 그 심겨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길, 지름길. 그게 초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큐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와! 네. 저 역시 그 초대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고, 그 초대를 통해서 파트너들과 함께 달성한 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이야기를 같이 공유해 볼까 해요. 우리 아메인 사업은 우리 매출과 후원을 통해서 일어나는 자산 구축을 만들어내는 게,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게 후원과 매출의 두 바퀴를 골고루 돌렸을 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두 바퀴를 골고루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초대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1대1 미팅을 통해서 여러 번의 반복적으로 계속 한들 그 사람을 한 번 미팅장에 데려다 앉혀놓고 들려주는 그런 수고만큼의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 역시 제가 소비자였을 때 스폰서님이 일반 소비자였던 저를 학습된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홈미팅이란 장소에 초대를 해주셨고, 그곳에서 저에게 정보와 지혜를 나눠주시면서 현실 점검을 시켜주시면서 점점 큰 미팅으로 저를 초대하시면서 제가 스폰서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용자가 됐고, 제가 애용자가 되고 나니까 조금씩 큰 사업은 아직은 두렵지만 같이 애용자 클럽을 만들어보는 스몰 비즈니스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조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시간에 적금을 든다는 마음으로 미팅장에 함께 했고, 그 미팅장에 반복적으로 오면 올수록 저의 꿈이 커지면서 저 역시 빅비즈니스를 한번 해봐야겠다. 내 인생을 한번 아메이를 통해서 바꿔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고, 제가 애용자 클럽을 만드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건 역시 저희 스폰서님이 미팅장에 초대를 했기 때문이었겠죠. 역시 초대된 사람은 예비 사업자거나 아니면 학습된 소비자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그 두 분만 있으면 내 숙제 끝나는 느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난 10월 달에 NMB를 통해서 1000만의 숙제를 끝내는 지름길로 이렇게 세레그에 부파, 부비를 만들면서 나의 고삿보로를 향한 발걸음을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지름길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파를 만들고 부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분들에게 나의 혼자만의 영향력으로 그게 가능하셨을까요? 물론 재능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난 아직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뭐가 제일 좋을까요? 역시 초대죠. 초대를 통해서 미팅장에서 그가 스스로 깨닫고, 그가 스스로 꿈을 키워가면서 부파를 꿈꾸고 부비를 꿈꾸는 그런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만든다면 우린 1000만의 숙제를 정말 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까요? 리더는 찾는 것일까? 아니면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일까? 요즘 정말 핫한 리더님들 많으시죠. 정말 빠른 단시간 내에 성장하시면서 정말 큰 에너지를 가지신 우리 리더님들을 보면 리더는 저렇게 루커를 찾는 건가 봐.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만약에 우리 스폰서님이 리더만 찾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큐 다이아몬드라는 핀으로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 또한 이곳에서 저희 스폰서님이
5번만 와봐. 소영씨 5번만 와봐. 라는 그 이야기에 제가, 뭔가 선을 베푸는 마음으로 그때는 아메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냥 1번 가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2번, 3번, 4번째 오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보이고 플랜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5번째 미팅에서는 제 마음이 열리니까 뭔가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조금 씨앗이 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생기던걸요. 혹시 우리 스폰서님이 나를 이제 초대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5번 다 왔는데 이제 초대 안 하면 어떡하지?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스폰서님이 나를 초대 안 할까 봐 걱정하면서 미팅장에 초대되는 날짜만을 기다렸던 그런 소비자가 됐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바로 사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스폰서님이 저를 이 자리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치지 않고 초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됐고 그러던 어느 날이 오면서 제가 지금의 큐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됐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스폰서님이 그때 지쳤고 더 이상 이 사람을 후원하고 싶지 않다? 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절 버리셨다면 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스폰서님도 행복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또한 이곳에서 변했고, 제가 변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의 거절 속에서 사람들이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랬듯이 그도 이 안에서 변할 거라는 믿음, 가능성을 믿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스폰서님도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역시 우리는 반석 위의 위너스잖아요. 이곳은 그냥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내가 얹으면 되는 그런 최고의 시스템이 있는 위너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내가 부족하더라도 이곳에 데려다 앉혀놓기만 한다면 그가 변하고 깨닫는 그런 깨닫는 곳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나는 판매 잘 못할 것 같고 난 저렇게 스피치도 못하고 강의도 잘 못할 것 같고 난 저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울할 텐데, 그런 사람들보다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바로 초대라고 합니다. 초대. 강조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는 초대죠. 왜냐하면 이 사업은 소비자와 파트너를 균형적으로 함께 네트워크를 골고루 잘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자산을 만들어내는 사업인데, 이 파트너들이 이 시스템에 빨리 복제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초대를 해야 이 사업의 크기를 보여줄 수 있고요. 초대를 해야 그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들으면서 검증된 도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초대를 해야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이 안에서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도전하고 있는지를 직접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조금 부족해서 나를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초기 사업 때. 나는 아직 이러는 결과도 없었고, 나는 아직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그에게 제대로 된 비전, 이거 빅비즈니스를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아기를 키우는 아기 엄마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나 대신에 그런 성장을, 그런 정보를 대신해 주시는 이 성공한 리더님들의 강의가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곳에 데려다 앉혀놓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분들이 내가 할 역할까지도 같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정말 땡큐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계속 초대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저만의 색깔이 있더라고요. 무지개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아무리 이 안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나만의 색깔대로 아메를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는 저와 다른 결의,
저와 다른 색깔의 성공자 리더님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스타일의 소비자를 이 안에 데리고 왔을 때 그가 나를 통해서는 아메이 비전을 보지 못했지만 그를 통해서 비전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데려다 앉혀놓는 것을, 초대를 저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깨진 항아리, 물을 담을 수도 없는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내가 아무리 깨워주려고 똑똑 노크를 해도 깨지지 않는 그 사고에 혹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되게 재밌는 영상이었는데요.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닮아야 놀자라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이에요.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혹시 영상 한번 같이 보실게요. 깨진 거다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야. 10분 하나 다 채워야 되고 이 깨진 부분에다 뭐 손을 대거나 물을 틀어막으면 안 돼. 알았지 너? 어디나 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님, 여기서 치면 어떻게 쪽팔려서 저리 더 있겠습니까, 이거? 야, 누가 아이디어 좀 빨리 구사해봐라. 아, 형님,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걸, 물을? 아, 이거 그냥 손이나 발로 대충 막으면 되잖아요. 얼른 막으면 안 된다잖아요. 아니, 눈치안치게 막으면 되지. 안 돼, 안 돼. 지금부터 우리 식대로 한다. 지금부터 날라간 자가 실시! 실시! 우리도 물을 한번 부어볼까요? 그럼 우리 세죠. 걱정 마십시오. 큰 스님은 역시 우리 편입니다. 형님, 물! 형님! 나가서 막으시면 돼요? 야, 좀 똑바로 좀 막아! 야, 막아, 이 새끼야! 이거 어떻게 해, 형님! 방법을 다른 걸로 한 거 없어! 형님! 마음이 물이요, 몸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깨진 도간에 채운 소승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 난 물을 채우라고 했지 사람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느니라. 그건 답이 아니야. 형님, 잠깐만! 훔치지 마! 알았어. 불차! 형님! 뱃살 사이로세요! 야, 몇 분 남았냐? 2분 남았습니다! 야, 빨리 봐! 야, 됐어. 이제 그만둬 해. 아가리 들어! 아이, 네, 여러분. 정말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 한 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 보셨죠? 아무리 고무신으로 조롱박으로 내가 정말 정직한 발걸음을 여러 번을 뗀데 그것보다도 더 빠른 방법, 지름길. 눈치채셨나요? 네, 그 연못에 풍덩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옥토밭에 위너스 시스템에, 반석의 시스템에 정말 그 사람을 풍덩 집어넣게 해주는 거 너무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 초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하는 거, 제가 함께, 저도 실수했고 저도 함께 체크해가면서 하는 것들 같이 이야기 공유해 볼게요. 저는 첫 번째, 빚지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빚지게 한다? 미안하게 한다. 뭘까요? 제가 계속 초대하는 거죠. 올 때까지 초대하는 거죠.
그냥 제가 거절을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계속 거절 하다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저 역시 스폰서님이 5번만 가자라고 이야기를 처음 한 번 했을 때 제가 5번을 결단했을까요? 아니요. 저 역시 스폰서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6개월, 1년 가까이 저에게 미팅장을 와라, 홈미팅을 한 번만 와봐라 라는 이야기에 저도 지속적으로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거절하기 미안해서 제가 이 발걸음을 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팁. 그냥 미안하게 하는 거, 거절의 횟수를 늘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 번 짓는 경비견은 절대 주인을 깨울 수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한 번 초대했는데 거절받았으니까 쟤는 아니야 라고 패스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혹시 거절을 받더라도 그가 미안하게 계속 반복해서 초대하는 거. 그러면서 또 뭘 해야 될까요? 거절만 계속 받으면 될까요? 그 사이사이에 제가 계속 신뢰 쌓기를 해야 되고, 이게 정말, 내가 갔을 때, 내가 정말 그 자리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초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들도? 네. 행위보다는 마음이 전해지게 뭔가 그런 신뢰 쌓기를 하면서 찐한 감동도 주고, 그러다 보면 감사하게 되고, 그가 감당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는 수고를 해내겠죠. 네.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저희 스폰서님이 너무 좋았어요. 제 이야기를 3시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착한 언니가 한다는 아메이. 그 자리에 나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그냥 좋은 언니니까 그래도 내가 5번 정도는 예의상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저희 스폰서님이 저에게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를 찾아오셨어요. 반복적으로. 정말 강도보다 빈도로 잦은 그런 대면이 저의 마음이 열리게 됐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저 역시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요. 핑계거리를 찾았던 것 같아요. 나의 핀업, 아니면 내가 강의를 하게 된다는 거, 아니면 내가 뭔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나에게 좀 도와줘라, 아니면 이럴 때 와달라고, 와서 축하해줘라, 와서 응원해줘라. 그런 저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었던 강의나 이런 자리도요, 그냥 기회로 생각하고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던 분들은 응원해주려고 한 번쯤은 와주려고 마음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찾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까요? 이 사람이 알아들으면 잘할 거야. 이 사람이 오기만 하면 알아들을 거야.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대하는 것과 온다고 해서 뭐 달라질까? 쟤는 전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초대하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네. 그리고 아메이 사업에 확신과 믿음으로 초대할 때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표로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저 또한 느낌표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미팅을 참가했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즐거운 문화센터에 오는 느낌이었고요. 스폰서님 역시 그런 마음으로 저를 초대하셨거든요. 저 또한 저희 파트너들, 저희 소비자들을 그렇게 초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내가 숙지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온라인 미팅으로만 할 때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미팅이 주로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 WOM이라는 위너스, 정말 반석유의 위너스 최고의 시스템이 전국에 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또 드림센터 같은 경우도 월, 수, 금이라는 요일이 있고, 또 혹시 직장인들을 놓칠까? 직장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저녁 미팅도 있고 주말 미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내가 먼저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했을 때 다른 사람도 그 자리에 함께 초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했던 방법은
스케줄표가 나오면 그걸 축소 복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거 다이어리 맨 앞에다 붙여놓고 소비자를 만났을 때 초대하고 싶을 때는 그 소비자한테 스케줄표를 딱 바빠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이날 어때 언니? 이날은 어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날은 바빠 이날은 바빠라는 이야기로 저에게 거절을 하는 그분들께 스케줄표를 쫙 펼쳐놓고 그럼 이렇게 많으니까 이 중에 한 번 언제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거절하기 미안해서 왔던 소비자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그 스케줄표를 보고 제가 사업 설명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는 자신이 없었지만 이 스케줄표를 보는 것처럼 내가 배우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이 안에서 충분히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미팅이 이렇게 최고의 시스템이 우리는 준비돼 있다. 그렇게 프로모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점점 그러니까 초대의 강도 역시 점점 세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초대의 장소 역시 점점 큰 미팅으로 초대를 했을 때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소비자한테 혹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홈미팅만 초대한다면 그 소비자는 계속해서 어항 속에 있는 코이처럼 5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하는 그 정도의 아메이밖에 알 수 없는 그런 소비자가 되겠지만 그 소비자를 스폰서 팀 미팅에 초대하게 되고 그리고 위너스 시스템에 안착시킨다면 분명히 그분은 대어처럼 연못에서 크는 코이처럼 15에서 25cm의 대어가 되겠죠. 어쩌면 저보다 더 큰 꿈을 꾸는 그런 큰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이 초대하는 그 장소와 그 강도를 더 세게 하시는 건 어떨지. 그런데 요즘 보니까 요즘은 사실 홈미팅 말고 큰 미팅에 바로 초대돼서 바로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모두가 추가 수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이런 미팅장에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에 쇼킹하고 충격받아서 나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저는 만났어요. 그래서 편견 갖지 말고 그냥 다 초대해보세요. 그리고 또 7번째, 초대의 약속을 받고 나면 중간 점검을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스케줄표를 봤을 때 2주 후에 이때 수요일날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2주 후에 수요일날 그날 데리고 가면 되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약속했으니까 그 중간에 제가 체크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분은 또 잊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변수로 인해서 그 오겠다는 그 약속을 어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중간에 체크를 하게 되면 갑자기 그날 예를 들어 김장을 하게 됐어. 시댁에서 김장을 하기로 해서 나 그날 못 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소비자한테 그러면 언니 그 전에 이때라도 오면 어때요? 그때 못 오니까 이때라도 오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본인이 한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에 다른 미팅이라도 또 꼭 참석하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리 판단하지 말자.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인데 아메이가 필요할까? 그래서 그분에게 아메이를 얘기하는 게 그분에게 미팅장을 오라고 하는 게 뭔가 저 사람은 바쁜데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라고 초대하는 게 그건 부담이지 않을까? 아직 아메이에 대해서 내가 얘기도 요만큼밖에 하지 못했는데 벌써 미팅장에 초대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 라고 내 생각으로 그냥 먼저 포기해버리는 경우 혹시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스케줄표를 보고 이분은 내가 모르겠어. 이분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때는 너무 이분은 정말 전문직에 너무 보여주기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때는 초대 안 하고 이때만 초대해야지? 이런 나만의 편견을 갖고 있진 않는지 제가 초대해보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사람은 다 다르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이 이 스피치에 뭔가 핫버튼이 눌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왔던 다른 미팅장에서 다른 사람의 스피치,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분의 스피치에 핫버튼이 눌리고 아메이를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럴 때 정말 그것도 역시 내 편견이었구나. 저 또한 그렇게 깨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말 잘 얘기해 주셨죠. 한 사람의 중요성. 근데 한 사람 뒤에 혹시 250명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잘 알고 계시죠? 결혼식장, 돌잔치 때 명단을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저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모두 다 제가 원래 알던 분들이 아니세요. 그냥 제가 한 번쯤 초대했던 그분들이. 제가 초대했던 어떤 분이 본인이 저희 스폰서님 집에 집 구경 왔다가 집이 좋다, 예쁘다, 크리스마스 파티 때 더 멋질 것이다. 그러면 그 파티에 요리를 좋아하고 파티를 좋아하는 그 친구를 혹시 초대해도 될까라는 소비자 언니가 그분을 초대해서 들려줬고 그분이 이 안에서 멋진 아메이, 재밌는 아메이, 신나는 아메이를 느끼면서 그분이 지금 지난달 GP가 된 그 파트너를 연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저와 함께하는 분들은 다들 제가 원래 알던 분들이 아니세요. 한 번쯤 제가 초대했던 저희 스폰서님이 다이아몬드가 되셨을 때 저희 형제 레그들에게 그러셨어요. 혹시 후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호텔 식사를 대접할 테니 초대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초대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를 통해서 지난 회계년도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마감하셨던 이민희 리더님을 저도 소개받았거든요. 그렇게 저 또한 지금 저와 함께하는 귀한 파트너들 역시 언젠가 제가 초대했던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여졌던 그분들을 통해서 감사한 인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은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그 뒤에 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혹시 제2의 홍진희 리더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리고 바벨탑은 무너진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혹시 내 욕심으로, 약은 뭔가 그런 마음으로 그것보단 그냥 선한 동기로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가 이렇게 꿈이 큰 사람이 이 현실 속에서 그 꿈을 깨우지 못하고 혹시 구겨놓고 있는 그 꿈이 안타까워서 아니면 이 어두운 현실을 혹시 아메이가 도구가 돼서 이 가정에 희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초대를 했을 때 그게 전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메이는 하루에 한 번 선을 베푸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사업 설명도 하고 초대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한다는 건 그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기회와 선물을 주는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대 뒤에 진짜 후속 조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친한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그냥 동네에 인사하는 사람들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니를 초대했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패스. 그럼 다른 사람. 그 다음 다른 사람. 그 다음 다른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 잘 아시죠? 저희 신영주 스폰서님. 3명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한 사람을 최대한 많이 집중해서 미팅장에 초대하고 그 사람을 후원하셨던 우리 스폰서님이 훨씬 더 빨리 다이아몬드를 가셨죠. 저도 그래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당말보다는 칼발. 네, 집중하고 사람이 없어도 좋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그 사람을 집중해서 그 사람을 알아듣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바쁘다고 하고 본인의 우선순위가 아닌 아메이 초대장에 아니 미팅장에 오게 할 수 있을까 궁리한 끝에 시간의 적금이라는 저희 어록에도 있잖아요. 시간의 적금을 들자. 그래서 시간의 적금 저렇게 도장 찍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홍진희 스폰서님의 어록을 위에다 하고 5번 왔을 때 선물 주고 10번째 왔을 때 선물 주는 시간의 적금을 통해서 초대되고 이 안에서 미팅장에서 학습된 소비자가 되거나 아니면 스몰 비즈니스 아니면 빅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그런 파트너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혹시 팀에서 이런 초대 프로모션을 한다면 그걸 통해서 조력자와
협력자, 그리고 나와 함께 평생 이 사업을 함께 할 동업자를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 역시 모든 미팅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주어진 반석의 위너스 모든 최고의 시스템을 내 거 마냥 너무 감사하죠. 내 거 마냥 누리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오전에는 드림센터 미팅장에서 이렇게 오전 미팅을 하고요. 그날 저녁에 이렇게 직장인들과 함께 저녁 미팅을 참석하거든요. 오전에는 오전에 또 느낌이 있고요. 저녁엔 또 저녁에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세요? 저녁 미팅에 저렇게 남성 리더님들도 저기 계신 분 중에 직장인이 아니신 분, 아메이만 전업하시는 분은 2명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 나머지 분들은 다들 투잡으로 아메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시거든요. 그런데 저분들 어떠세요? 아침에 새벽부터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왔는데 저녁 미팅장에서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나? 네. 여러분, 저게 팁입니다. 이곳은 충전소입니다. 정말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그분들이 혹시 피곤할까? 바쁠까? 이런 걱정, 염려 없어지더라고요. 일단 무조건 와보시라고. 그렇게 초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팅장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늘어나는 것이 PB와 이별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네, 우리 PB와 이별하고 싶지 않습니까? 걸레가 뭐야? 마감이 뭐야? 전 항상 그걸 꿈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미팅장에서 함께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한번 횟수에 도전하고 숫자를 도전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홍진 스포너님이 얘기하셨어요. 숙제가 끝나고 나면 축제가 시작된다. 너무 좋죠. 이 숙제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부턴 내 인생에 축제만 남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가 소중한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